이 리포트는 좀 의견이 독특했어요. 2022년은 빅테크보다도 여기에 투자하라. 그래서 6가지 분야를 알려줬는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자극적이었어요. 제목이. 이 리포트에서 흔들리는 빅테크. 아니 흔들리다니. 제가 딱 눈이 갔어요. 뭐야 이러면서 2022년에 빅테크가 흔들린다고? 왜?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폭락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빅테크가 박스권을 예상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빅테크가 박스권을 그리고 할 동안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빅테크가 투자하는 분야가 더 뜰 것 같다. 내년에는 빅테크보다는.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서 6가지 분야 정리해왔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유가 2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빅테크가 트럼프 시절에 너무 이득을 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감세 정책 시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깎아줬죠. 법인세를 내리니까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미국 애플 같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 깎아주니까 해외에 깔아놓던 돈을 다 가져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사주 매입을 해버렸다. 자기 회사 주식을 다 사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깎아준 세금 가지고 회사 주식만 올리는데 힘썼다. 이게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 세금 깎아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 애플 그렇게 돈 많이 벌지도 않는데 주가가 몇 배씩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주주에 333조 원 푸는 애플 CEO 팀 쿡 잡스가 봤다면 점점점 이거죠. 심지어 잡스 있었던 시절에는 배당도 안 했던 거 아시죠? 딱 스티브 잡스가 고인이 되고 난 다음 해부터 애플이 배당을 주기 시작했죠.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하고 고객 마음을 사로잡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게 먼저였고 이제 팀 쿡은 여기 미안해요 잡스형 써놨지만은 혁신보다는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주 환원책,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딱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기 높게 솟아있는 요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입니다. 요걸로 주가를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비판하는 거죠. 기업 세금 더 내라. 그런 식으로 주가만 올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어서와 증세는 처음이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려놓은 세금을 다시 올리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죠.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안 나왔지만 법인세 올리고 최저 한세도 올리고 오죽하면은 자사주 매입을 자꾸 하니까 자 자사주 매입하지 마 세금 내게 할 거야 이러면서 글로벌 지금 뭐 전 세계 국가들이 합심해서 빅테크 때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포트에서는 이 2가지 이유 세금도 매기고 거기다가 빅테크 규제 압박도 있으니까 빅테크들이 2020년에는 몸을 좀 사릴 것이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남긴다 그러면은 언론에서 때리고 욕할 게 뻔하니까 그럴 바에는 열심히 투자해서 돈 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캐펙스라 그러는데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돈 버는 것 좀 중단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봐라 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제 블룸버그나 이제 월가에서 추정치가 작년 올해 너무 좋았으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꺾인다는 게 못한다는 게 아니고 올해만큼은 좀 못할 것이다.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파악하자. 결국은 빅테크가 큰 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 투자하는지 봐야 우리가 또 수혜주를 찾을 수 있고 또 혁신, 유망 산업도 발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엔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정리를 같이 해봤는데 올해는 특히 애플은 투자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애플은 진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데 집중을 좀 많이 했고 이제 나머지 마소, 알파벳, 아마존, 페북이 어디 투자했는지 보면은 대표적으로 마소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인상 깊게 했던 투자가 뉘앙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뉘앙스? 이 뉘앙스가요. 애플의 시리를 만든 회사입니다. 시리. 아시죠?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음성인식 비서. 요거 기술 만든 회사를 역대급 금액을 주고 인수했죠. 마소가. 삼성전자도 이 회사 살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2014년에 뉘앙스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냐? 이거 인공지능 비서 이제 이 시대가 오니까 실제로 지금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성 비서 이런 AI 분야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지 않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수천 명을 직원을 AI 분야에 투입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마소는 이거 인수해가지고 AI, 헬스케어 여기에 집중하려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이쪽 분야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돈 들여서 투자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어디 하는가 봤더니 자율주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이모, 알파벳이 어떻게 보면 미래죠, 여기. 그러니까 알파벳은 움직이는 거엔 다 투자하려고 하나 봐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투자했죠. 5대 주주인가? 꽤 투자했고 스페이스X에도 투자를 해놨고 테슬라랑 친구하려고 같이 저궤도 위성 같이 하려고 해놨고 아마존은 문어발 확장, 우주도 하고 있고 전기차 친환경 기업인 리비안이라는 전기 트럭, 전기 상용차 기업인데 올해 말에 상장 예정이죠. 리비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MGM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영화 제작사 이제 OTT 준비한다고 인수하고 있고 문어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부 다 근데 문어발 같지만 이게 다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을 위한 행보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 있고, 페이스북은 뭐 깔끔하게 메타버스죠. 5년 안에 회사를 메타버스로 바꿔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도 그럼 결국은 이 빅테크가 진짜 투자 큰 손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어디 투자하는지 보면 그 수혜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주목하는 6가지 분야를 이렇게 리포트에서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제가 그 카페에다가 리포트 원본도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성장은 맞는데 확실히 좀 위험한 분야긴 해요. 초기 분야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6가지 정리해보면은 이제 빅테크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자율주행과 이제 친환경, 신재생,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메타버스, 헬스케어, 이건데 쭉 다 뒤져봤는데, 예를 들면 우주항공 이런 데는 유망한 건 알겠는데 투자하기에 마땅한 기업들이 잘 없어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들이 잘 없고, 예를 들면 스페이스X 이런 것도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평범한 우리는 투자하기 좀 힘들고, 자율주행 이런 것도 되게 유망한 건 많은데 다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고, 헬스케어도 유전자 편집이니 이런 유망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긴 한데 매출도 없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을 여기 올리진 않고 그 리포트에 조금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봐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으로 관련 분야의 ETF를 가져왔습니다. ETF. 근데 지금 채팅창에 누가 소목님 그냥 그러면 빅테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빅테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빅테크가 잘하는 분야에 제일 먼저 투자하고 인수하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제일 마음 편해요. 근데 이제 나는 초과 수익을 내보고 싶다, 고수익 고성장을 노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F로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ETF. 근데 자율주행 ETF는 구성 종목이 진짜 좋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있어서 그런가? AMD,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자율주행, 토요타, 퀄컴, 인텔, 다임러, 이게 이제 벤츠죠. GM. 아주 알짜들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자율주행 전기차 ETF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ETF, 친환경 ETF, 탄소 배출권 ETF, 요즘 원자력 다시 돌아온다 그러는 우라늄 ETF, 반도체 ETF, 우주 ETF도 아직 하나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 투자처가 진짜 아직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빅테크들이 다 투자를 미리 해놓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가 선점한 거죠. 유망한 건 이제 맞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자는 거고, 게임이나 메타버스,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빅테크도 유전자 이런 쪽 유망하게 보고, 캐시우드가 만든 펀드도 요걸 이제 그래서 선점하고 있죠. 이런 쪽에 ETF로 투자해도 되고, 여기 있는 종목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연말에 각 증권사에서 내는 걸 다 읽어요. 한 그러면 15개 정도 되거든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매년 나오는 게 빅테크는 이제 끝났다예요. 절반은. 왜냐면 제가 2015년부터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항상 빅테크는 이미 많이 올랐다, 빅테크는 이제 성장성이 부족하다. 근데 계속 올라요. 그리고 그마저도 몇 배 올라요. 막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반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럼에도 빅테크가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빅테크는 이제 별로야 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양쪽 리포트를 균형감 있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가려면 우량한 빅테크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망 분야 공부 차원에서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가 뜨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이 리포트에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좀 투자 팁인데, 이 리포트에서 보는 뷰는 이거예요. 아무래도 2020년에는 확실하게 주도주가 있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았다. 2021년은 그게 좀 약해졌다. 근데 2022년에는 이제 새로운 뭔가가 없어서 되게 우리한테 어려운 장세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이제 지금 금리 상승하고 돈 거두기 하니까 확실히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장세가 아닐 수 있어서 이제 빅테크에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비유를 해놨어요. 전면전보다는 야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이제 각계전투하라는 거죠. 알아서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장이 쉽지 않겠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어려우면 역시 ETF 낫죠. 차라리 QQQ 이런 거. 빅테크가 안 오르면은 QQQ도 안 오르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빅테크가 박스권이면 QQQ도 박스권일 수 있다.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으니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런 뷰도 있다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